안녕하세요. 포토드론입니다. 오늘은 문경주암정에서 적외선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동영상으로 문경주암정을 촬영했습니다. 이 적외선 동영상으로 주암정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강선에 하래가 먹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디지털은 이 적외선은 빛이 민감하니까 그 부분도 유심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적외선 동영상을 보셨습니다. 일반 RGB 컬러 동영상하고는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죠.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가시광선입니다. 가시광선 그러면 뭐 학창시절 한두 번은 다 들어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가시광선을 볼 수 있는데,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긴 쪽은 빨간색, 뭐 초단파, 이쪽은 우리 몸에 좀 이로운 거죠. 그리고 이 반대쪽으로 가면 우리 몸의 나쁜 쪽입니다. 나쁜 쪽인데, 보통 적외선 필터를 많이 쓰시는 분들이 650에서 약 한 720을 많이 씁니다. 저는 720으로 개조를 했는 겁니다. 적외선 효과를 극대화시키려면 태양이 있으면 좋습니다. 맑은 날, 그리고 녹색 식물, 엽록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는 피사체, 그러니까 잎이 넓은 거죠. 그런 것은 효과가 큽니다. 녹색 식물이죠. 그리고 푸른 하늘은 검게 나오고 구름은 희게 나옵니다. 그래서 새로운 느낌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적외선 촬영을 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첫 번째 방법은 우리 DSLR 카메라나 미러리스 카메라 혹은 필름 카메라 렌즈 앞에 필터를 구입해서 렌즈 앞에 달고 촬영하는 방법입니다. 1번. 이래 되면 이 적외선 필터가 약 한 13스텝 가까이 노출을 먹습니다. 13스텝. 이것을 ND로, 굳이 ND 필터로 계산한다면 약 한 8천, 엄청난 노출을 먹습니다. 장노출이 되는 거죠. 이것이 장노출이라고 봐도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RGB 컬러 사진도 촬영을 할 수 있고
적외선도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적외선 촬영할 때 노출 때문에 불편하다는 거 1번. 그 다음에 2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번. 2번은 카메라를 개조하는 방법입니다. 개조는 어떻게 하냐면 이 카메라를 뜯어서 물론 개인이 해도 되지만 이 업체에 맡기시는 게 좋겠죠. 이미지 센서 앞에 이렇게 적외선 차단 필터가 있습니다. 적외선 차단 필터를 빼내고 이 자리에다가 무엇을 넣냐 하면 적외선 필터를 넣는 방법입니다. 이러면 개조가 됐습니다. 개조하는 데는 뭐 사설 업체나 해주는 데가 있습니다. 서비스 센터에서는 해주다가 안 해주다 이러기 때문에 사설 업체에 맡기면 되겠습니다. 지금 풀바디 기준으로 약 한 13만원, 물론 이렇게 20만원 넘게 받는 곳도 있습니다. 저는 13만원 주고 개조를 했습니다. 그러면 적외선 촬영하게 되면 노출을 수정을 해야 됩니다. 노출 수정이 아니라 초점 거리를 수정해야 됩니다. 초점 거리가 틀립니다. 적외선 필터를 통과가 되면 초점 거리가 틀려집니다. 약 한 0.25 정도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근거리 쪽으로 수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목측이 되다 보니까 정확치가 않기 때문에 조리개를 좀 조여서 11이나 16 정도로 촬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개조하지 않은 걸 기준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DSLR 카메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점을 맞추는 방법은 파인더를 보고 맞추는 방법이 있고 모니터를 보고 맞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이걸 모르겠습니까? 다 알지. 다 압니다. 맞습니다. 1번으로 맞추든 2번으로 맞추든 본인 편리하신 대로 맞추면 됩니다.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겠습니까? 중요하니까 말씀드리겠죠. 적외선 카메라로 개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조를 했는 카메라인데도 1번과 2번 초점 맞추는 방법이 똑같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물으면 뭐 틀리기 때문에 물어보겠지 이러신 분도 있을 것이고 그게 틀릴 리가 있나 1번에 2번에 똑같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개조가 되는 카메라는 1번과 2번이 초점이 틀립니다. 개조가 되는 카메라는 틀립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조가 되는 카메라는 적외선 필터를 내장했는 카메라는 적외선 모니터로 보고 촬영하게 되면 2번입니다. 적외선이 통과되는 빛입니다. 통과되는 빛인데 1번은 파인더는 뷰 파인더입니다. 전자 파인더 말고 미러리스는 말하자면 전자 파인더죠. 전자 파인더는 상관없습니다. 뷰 파인더입니다. DSLR이라든가 필름 카메라죠. 이것은 적외선 필터를 거치지 않고 들어오는 빛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1번으로 초점을 맞추면 노출을 수정해야 됩니다. 0.25만큼. 2번은 노출 수정을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2번은 노출이 아닙니다. 그 초점 죄송합니다. 1번으로 초점을 맞췄을 경우에는 수정을 해야 됩니다. 뷰파인더일 경우에 0.25만큼 근거리적으로 수정하고 2번은 수정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도 됩니다. 2번은 보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촬영되는 겁니다. 이것은 수정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초점이 정확하겠죠. 초점이 정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외선은 뭐 반드시라 그래도 됩니다. 반드시 일반 RGB 컬러는 상관없지만 적외선 카메라 개조되는 것은 모니터를 보고 촬영을 해야 됩니다. 2번으로. 그러면 초점이 아주 정확합니다. 보는 그대로 맞추는 그대로 정확하게 나옵니다. 1번은 틀립니다. 뷰파인더죠. 뷰파인더는 수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적외선 사진이 초점이 흐리게 찍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모니터를 보고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뷰파인더를 보고 초점 맞춰서 그렇습니다. 디지털은 모니터가 지원되기 때문에 모니터 보고 초점 맞추면 초점이 아주 정확합니다. 이것은 핵심 포인트입니다. 핵심 포인트. 개조되는 것은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인도로 초점 맞추는 분들이 있는데 이러면 정확치가 않습니다. 반드시 이 모니터 보고 맞추시면 아주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 빛에 민감하다 그랬는데 사진으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민감하죠. 여기 빛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하래가 먹습니다. 이렇게 물에 반영되는 것도 이렇게 먹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카메라는 빛에 민감하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된다는 거. 여기 물에서도 반영되니까 이렇게 부옇게 보입니다. 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저는 이 로우 파일로 촬영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이 로우 파일로 촬영을 하면 될 수 있으면 이렇게 노란색 계열로 좀 컨버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여기서 저는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은 DPP, 캐논 DPP 프로그램입니다. 포토샵에서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사진이 좀 이렇게 항색 계열로 만들어주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항색 계열로 만들면 나중에 이것을 변환시킬 겁니다. 이렇게 변환시키기가 쉽습니다. 물론 애초에 이렇게 해도 되지만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항색 계열로 먼저 만들어주면 좋습니다. 물론 여기 할 때는 이 색온도 수정하는 거죠. 여기 중앙에 있던 것을 여기 왼쪽으로 가면 됩니다. 보통 됩니다. 그럼 오른쪽 상단으로 가보면 색깔이 변하겠죠. 이렇게 변합니다. 변하는데 왼쪽 중앙으로 쭉 밀면은 색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보정을 하시든 JPG로 하시든 하셨으면 제가 촬영했는 것을 포토샵에서 한번 붙여 보겠습니다. 이 생각보다 주함정이 작습니다. 이게 저수지도 작아서 파노라마로 한 줄로 촬영이 안 되고 저는 두 줄로 촬영했습니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파노라마 그러면 파노라마 뭐 전문 헤드 뭐 파노라마 전용 이래서 고가의 장비들이 있는데 샷 흔들리시지만 않으면 굳이 삼각대도 필요 없습니다. 삼각대도 필요 없고 중요한 것은 중심만 맞으면 됩니다. 중심. 중요한 것은 이렇게 중심이 일자로 쭉만 가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가 높아진다든지 경치가 이쁜 게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아래로 내려옵니다. 내려오거나 올라가는 게 있는데 일자로 좌에서 우로 중심을 잡았으면 내가 어디에서 끝날 것인가 이 중심점이 맞도록만 촬영하면 굳이 파노라마 삼각대라든지 이런 것이 없어도 충분하게 나옵니다. 셔터 스피드만 보장된다면 삼각대가 없어도 충분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삼각대 없이 촬영했는 겁니다. 그러면 포토샵에서 일단 붙여보겠습니다. 물론 포토샵에서 잘 붙이신 분도 있겠지만 붙여보겠습니다. 파일에 가서 오토메이드 가죠. 오토메이드 가서 맨 아래쪽에 포토머지 갑니다. 포토머지 가서 브러저에 클릭을 합니다. 브러저 클릭하면 조금 전에 촬영하는 게 나오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두 줄 오케이 하면 됩니다. 오케이 하면 여기에 불러왔습니다. 벌써 불러왔는데 저는 이 작업을 해뒀습니다. 저는 취소하면 되지만 여러분들은 여기 오케이 하면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오케이 하면 어떤 화면이 나오냐 하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오른쪽에 하단에 보면 레이어가 이렇게 많은 게 보입니다. 이 레이어 많은 걸 합칠 때는 레이어 맨 위에 거 선택해도 되고 한 개를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고 컨트롤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영문 2를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레이어가 한 개로 딸랑 외로이 서 있습니다. 그러면 이 레이어를 왜 합치냐면 레이어가 하나면 포토샵이 용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작업하기 편리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됐으면 트리밍을 해야 되겠죠. 트리밍을 하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사진 이렇게까지 왼쪽 상단을 보십시오. 이렇게 트리밍을 하지 마시고
여백이 있다면 지금 이렇게 드리밍을 하면 상단 쪽에 공간이 너무 협소합니다. 모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올려주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올려주면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하면 여러분들 그럴 거예요. 여기 그러면 이 빈 공간을 어떻게 하려고, 여기를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하지? 이런 공간은 쉽게 채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공간은. 아니면 트리밍을 할 때 여기까지 잘라야 되겠죠. 그러면 이 주함정이 이 공간이 너무 작아서 안 됩니다. 그러면 이걸 채워 보겠습니다. 패치 툴을 클릭합니다. 여기서 패치 툴을 클릭을 하고 사진을 좀에만 키우겠습니다. 키워서 선택하면 되겠죠. 이렇게 선택을 하고 에디트로 갑니다. 에디트 가서 여기 가서 필에 갑니다. 필에 가면 여기서 컨텐츠 어웨어가 선택되어야 됩니다. 컨텐츠 되어야 되고 여기가 노멀이 돼 있어야 돼요. 노멀 안 돼 있으면 안 됩니다. 노멀 될 수 있으면 노멀이 좋습니다. 돼 있으니까 노멀이 되니까 그냥 여기서 오케이 하면 됩니다. 오케이 하면 여기서 이렇게 채워줍니다. 이렇게 채워주죠. 이렇게 간단하게. 다시 한번 이렇게 필에 가서 이렇게 여기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안 되면 다시 수정하면 되겠어요. 근데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이렇게 다 됩니다.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봐서 여기가 이렇게 지금도 보면 좀 이렇게 좀 덜 맞습니다. 덜 맞으면 다시 한번 이렇게 선택을 하고 하면 됩니다. 이렇게 안 되면 다 지워버리면 되죠. 예. 됐습니다. 이렇게 됐다면 끝났습니다. 이것을 푸른 사진 만드는 방법부터 해보겠습니다. 푸른 사진을 만들 때는 이미지에 가서 이것을 여러분들 메모해 두셔야 됩니다. 이미지에 가서 여기 이미지 있죠. 이미지 가서 어저스트먼트 가서 채널 믹서에 가서 레드 채널을 선택을 하고 레드 제로 블루백으로 수정을 합니다. 블루 채널은 에 가서 레드백 블루 제로로 수정을 합니다. 이것은 따로 여러분들 메모를 해 두시든가 액션으로 만들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한번 실질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작업했는 사진을 가지고 이 사진 가지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푸른 사진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미지에 갔죠. 이미지에 가서 어저스트먼트에 가서 채널 믹서로 가라 그랬죠. 채널 믹서로 갔습니다. 채널 믹서로 가니까 이런 창이 뜹니다. 그러면 여기서 레드 채널이 있죠. 여기서 클릭을 하면 레드 채널이 나옵니다. 지금 레드 채널이니까 레드가 조금 전에 제로라 그랬죠. 제로 블루백 이러면 이제 푸른 사진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채널을 선택을 해서 블루 채널을 선택합니다. 이번에는 레드가 100. 그러면 이제 되죠. 그러면 블루를 이것을 제로라 그랬기 때문에 여기서 블루는 굳이 제로로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서는 내가 원하는 게 있다면 이렇게 색을 수정해 보면 됩니다. 이런 색이 좋으면 이런 색을 하고 하면 됩니다. 이렇게 만약에 했으면 이제 오케이 하면 되겠죠. 그러면 조금 전에 사진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런 사진이 이렇게 푸르게 바뀌었습니다. 푸르게 바꾸는 방법은 이미지에 가서 어저스트먼트에 가서 이렇게 채널 믹서로 갑니다. 가서 창이 열리면 레드 채널을 선택을 하고 레드 채널이 맨 처음에 나와 있습니다. 레드 제로 블루백 다시 블루 채널을 선택해서 레드백 블루 제로로 수정하면 푸른색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이 사진을 이제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 사진을 푸른색으로 바꿀 때는 이제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근데
푸른색으로 바꾸지 않고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이 사진 가지고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흑백을 만들려면 당연히 여기서 흑백을 선택하면 되겠죠. 여기서 블랙 앤 화이트 선택하면 됩니다. 그러면 흑백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여기서 레벨을 선택해야 됩니다. 레벨이 나오면 수치는 될 수 있으면 이것을 키보드로 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고 여기 수치를 선택을 하고 키보드로 올렸다 내렸다 하면 수치 조정을 좀 미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미세하게 이렇게 이것을 한 200가지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하고 여기에 검은 톤을 약간 더 검게 해 보겠습니다. 검은 톤을 이렇게 검게. 그리고 반드시 여기서 하셔야 될 게 뭐냐 하면 이런 흰색 부분이 너무 많이 날아가지 않도록, 그럼 이 확인을 어떻게 하냐, 사진을 선택을 하고 정경색을 선택하고 이런 창이 뜨면은 자동으로 이게 바뀝니다. 그러면 여기 콕 찍어 보면 됩니다. 콕 찍어 보면 얘가 어디에 가는지, 점이 색상이 날아가는지 안 날아가는지 파악을 하면 흑백 사진에서는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육안으로는 100% 확인이 불가능하니까 이렇게 하면 거의 색이 날아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만 바꾸면 되고, 여기서 콘트라스트가 필요하면 콘트라스트를 주면 되겠죠. 다시 콘트라스트 주면 여러분 색이 이렇게 흑백 사진으로 바뀌었습니다. 푸른색이 이쁘게 될 것 같으면 여러분들 이렇게 푸른색으로 전환하면 되겠습니다. 푸른색 바꾸는 방법은 알려드렸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는 흑백으로 작업하면 되겠죠. 이 항색 계열을 청색 계열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이 수치는 이런 사진들이 이제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렇게 바뀌는 거. 그 이외에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흑백 작업을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저함정에서 적외선 촬영을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